회사 안에서 처리할 시스템이 없었어요. 아, 최초로 네.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아요. 뭐 조건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 가면서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썼고, 그 남자 엔지니어 분들이 쭉쭉쭉쭉 쓰시기 시작을 했어요. 아, 개척자신.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모시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동갑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제가 73년생이시. 아, 저희 73년생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혜민님과 박은종. 예. 훌륭한 다들 분들. 동의하시죠? 아, 네. 73년생 다 손들어 주세요. 근데 74년생, 네. 근데 이제 또 제가 또 이제 되게 모시고 싶었던 게 애가 둘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애들도 저희 애들하고 동갑이에요. 저희, 네. 네. 제가 뒷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가 있는데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도 동갑이고 애들도 동갑. 네. 물론 성별은 좀 다른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뵈면 그 우리의 험난한 과거사. 기저귀 갈던 때? 우리 얼마나 힘들게 네. 애들을 키웠습니까? 그렇죠. 눈물 네. 없이는 볼 수 없는. 눈물 없이 못.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혜민님 미국에 계실 때 네. 거의 뭐 독방 육아를 하신. 그렇죠. 그쵸. 네. 네. 제가 미국에 2번 있었잖아요. 네네네. 2번, 지금 생각해보면은 2번 다 독방 육아 스토리가 있어요. 두 그죠. 개가 조금 다른데, 네. 앞에는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박사 과정을 하다가 스탑을 하고 남편이 학위를 끝나길 기다리면서 큰애를 키우면서 둘째를 출산을 하고 키우던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있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가 저 20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사이에 아이를 낳고 할 때 남편은 이제 학위를 맞춰야 되니까. 그쵸. 네. 남편이 먼저 맞춰야 되는. 그렇죠. 그쵸. 그 상황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쵸. 기억이 나는 게, 둘째를 출산을 할 때 큰아이가 20개월이었어요. 그쵸. 저는 24개월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말도 못하던 때였죠. 아이를 그때 출산을 하고서 실제로 둘째 돌 때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필름이 끊겨 있어요. 그죠? 기억 안 나시죠? 중간중간 사진을 보면 이랬나 싶은데 정말로 필름이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제 30대는 통째로 편집에 대해서 편집이에요.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장면이 있는데, 애가 둘 다 20개월 차이면은 둘 다 기저귀를 차요. 맞아. 조그만 기저귀, 큰 기저귀. 그렇지. 그게 약간 상징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애 둘 기저귀 채우던. 저도 딱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주말 아침인데, 네. 제가 그때도 회사를 다닐 때, 네. 집이 개판이에요. 이게, 공간이 없어. 이걸 딱 그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보던 그 모습. 네. 장난감과 기저귀와 이불과 저기 늘어져 자는 남편과 이게 도대체 맞아요. 우린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뭐 여기 남편분께서 일부러 독방 육아를 하신 건 아니고 아니죠. 근데 이제는 두 번째 독방 육아도 눈물 없이 못 듣는데, 이제 애들이 큰 상태에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물론 아이들이 굉장히 그때는 중고등학생이지만 저희는 늘 우리는 그 생활 공동체다. 너도 뭔가를 해야 되고, 너도 뭔가를 해야 된다. 왜냐면 엄마도 일하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라이드를 다 해야 된다던가, 그렇죠. 하루 종일 이렇게 땅덩이가 갔다 넓으니까. 이렇게 갔다 계속해서 할 때도 있었고, 회사에 아침에 애들 먹여서 보내고 회사 가요. 딱 주차를 하는 순간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근데 미국은 도시락도 싸지 않나요? 도시락을 이제 싸서 아침에 보내고. 그죠? 도시락 싸죠. 싸서. 미국은 싸가지고. 도시락을 싸서 보내더라고. 우리나라는 급식을 해주잖아. 우리나라 급식 대단합니다. 저
그 얘기 듣고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면 네, 뭐, 네. 뭐 샌드위치나 뭐 이런 샌드위치 많이 싸고 음. 근데 중간에 이제는 추울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조그만 보온 도시락에다가 볶음밥 싸서 넣어주고 그랬었어요. 네. 그럼 도시락을 싸서 애들을 아 그렇죠. 존경합니다. 근데 대단하시네. 아침에 출근을 해서 딱 그 주차장에 세웠는데 바로 전화가 와요. 학교 널싱룸이라고 양호실이라고 아이가 토하기 시작했으니까 토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려가라고 하거든요. 그쵸, 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는 차를 세우고 내리려다 말고 바로 이제 팀한테 나 오늘 오전에 잠깐 늦고 그다음에 집에서 일을 이제 다이어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시 차 몰고 이제 학교를 가서 애를 너시면서 꺼내가지고 병원을 가서 이제 확인을 받고 네, 쉬게 한 다음에 이제 오전에는 집에서 일을 하고 이제 집에서 미팅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죠. 그게 독박육아지 뭐 딴 게 독박육아입니까? 미국에서라도 이렇게 독박육아예요. 그렇다고 여기 네. 남편분께서도 훌륭하신 분이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그 생각. 워킹맘. 네. 네, 워킹맘도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라이센스가 있는 워킹맘과 그렇지 않은 워킹맘 이렇게 좀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은 네. 약간 플렉서블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쉴 수도 있고 그 주위에 보면 그렇게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좀 쉬었다가도 하고 경단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일단 딱 어디 회사에 뭐 이렇게 페이를 받고 딱 이제 붙박이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파트타임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요새는 진짜 혼자 벌어서는 못 사는데 그러면 주 양육자가 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애를 키우기도 되게 힘들고. 맞아요. 경단녀 하니까 거기에 먼저 꽂혀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 또한 경단녀 시절이 있었고 그 말씀하신 그 라이센스 있는 분들을 되게 부러운 마음으로 보는 것도 맞아요. 그럼요. 말씀하신 그런 지금 뭐라고 하는 게 때문에 아니라 그분들은 또 하지만 그걸 따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존중을 많이 하고요. 부러움과 동시에 하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특히 IT계 종사를 꿈꾸는 그다음 혹은 계시는 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컴퓨터를 전공을 한다는 것은 되게 놀랍게도 요즘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심으로. 저는 예전에 남편이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뭐 프랑스 가서 한 3년 살다가 호주 가서 한 3년 살다가 뭐 캐나다 가서 한 3년 살다 이렇게 살까?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대화를 했었던 이유는 둘 다 컴퓨터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제 못 하시겠네요. 근데 그러한 어떤 꽤 그쵸. 좋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나라에서나 필요로 하는 직군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라이센스도 되게 좋지만 라이센스 못지않게 요새는 꽤 좋은. 맞아요. 네. 한때는 3D인 적이 있었지만 진짜 요새는 디지털 노마드를 꿈꿀 수 있는 온라인이 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나라나 필요로 하는 직군이에요. 어느 나라나. 네. 그렇기 맞는 때문에 다시 이제 워킹맘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경력이 단절됐다 하더라도 지금 그 라이센스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능력치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경단이 되는 그 순간에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외부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가 가족과 더 있고 싶어서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1번은. 두 번째는 다시 내가 잡을 구할 때 이렇게 둥 떠 있으면 그거는 여자든 남자든 다 힘들어요. 그 상황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엔트리 레벨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 저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시작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입의 마음으로. 네.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이미 경력치가 있었던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들어올 때 그렇게 엔트리급으로 들어오시더라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가. 네. 그래서 그 자체를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경단녀로서 이렇게 혹은 뭐 다시 잡을 가졌는데 내가 이것밖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인생에서 너무 낭비예요. 내가 선택한 건 지금 나의 삶은 내가 선택한 거고 그거를 충분히 즐기자.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만 살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길게 긴 호흡으로 보면서 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요새는 또 남자분들도 많이 휴직을 하세요. 그럼요. 예, 그런 네. 분위기가 또 돼서 네. 전업 그 주부 일을 하시는 남자분들도 실제로 저는 구글 코리아에서 네. 그 육아휴직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가, 물론 여기서 출산한 것은 아니지만 육아휴직이 만 8세인가? 그때까지 쓸 수가 있어요. 네네네. 안 쓰다가 둘째 그 나이 제한에 걸리던 해, 네. 첫째는 다 날려버렸으니까 손을 들고 육아휴직을 썼어요, 1년. 쓰셨어요? 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구글 코리아에선 육아휴직이라는 제도, 물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단 한 명도 쓴 사람이 없어서 회사 안에서 처리할 시스템이 없었어요. 최초로 네.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아요. 뭐 조건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 가면서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썼고, 그 남자 엔지니어 분들이 쭉쭉쭉쭉 쓰시기 시작을 했어요. 개척자신. 네. 그래서 파이오니어.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어디에서고 본인이 처음으로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저는 육아휴직이라는 것을 회사에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구글 같은 경우 뭐 다른 회사도 그러겠지만 휴직의 종류가 다양해요. 휴직의 종류가 뭐 무급 휴직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주식이 계속해서 베스팅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처음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의 매니저가 저를 굉장히 서포트를 해줘서 제가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첫 번째 들은 말이 You deserve it이었어요. 너는 그래도 돼.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그리고 나서 바로 한 게 HR에다 메일을 써줬어요. 혜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서포트하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조건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부럽습니다. 왜 부러우시죠? 저는 지금 이렇게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하시는 것도 너무 대단하다고. 부러우시죠? 네,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앞에 사실은 두 분의 옵저버가 계시는데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고 계십니다. 한번 카메라 돌려볼까요? 본인들을 노출하고 싶어하지 않으셔서. 네. 별로 안 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훨씬 낫습니다.